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1월 7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벡트가 11월 거래량 2억 달러 돌파를 전망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역대 최대치를 지금 기록했다고 합니다. 5일 거래량, 11월 5일날 거래량이 1061BTC로 전날보다 96%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보더라도 이 벡트의 지금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편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 부분 같이 한번 깊이 있게 보도록 하고요. 비트코인의 거래량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뒤에서 계속 이제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있는 것으로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리플의 CEO XRP 매도세 걱정 안 한다. 그리고 암호화폐 99%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쉽게 토큰 생성 가능한 엣저 블록체인 토큰 플랫폼을 출시했다라는 소식도 가져왔습니다. 자, 전반적인 비트코인 전망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선물 거래량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차트로 보더라도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거래량 자체가 지금 처음에 출시했을 때 2019년 9월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초창기보다. 근데 이 상승률은 계속 지금도 상승 중에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해 보이고 벡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거래를 시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을 지금 유입을 천천히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거래량으로서 이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벡트라는 이 거래소는 결국에는 그 뉴욕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ICE의 그 소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많이들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신뢰가 갈 수밖에 없죠.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거래소니까요. 그 거래소를 소유한 곳에서 이제 벡트라는 거래소를 운영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신뢰를 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 가능성,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또 늘어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느는 거는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거래량, 11월 거래량이 2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2천억이 넘는 거죠. 조 단위까지도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거래량은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고요.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활발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미난 또 소식인데 이 케빈 루크라는 사람이 지금 이 스퀘어라는 어플, 이 스퀘어라는 어플은 트위터를 만드는 잭 도시가 만든 어플입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어플 중에 하나인데 이 어플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사람이 지금 1억 4,800만 달러를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건 거래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매한 거예요. 구매만 지금 1억 4,800만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어플을 통해서 지금 구매하는 구매 추세를 보면 2018년 1분기에 비해서 확연하게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승률로 보면 244%가 연으로 지금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그 상승률이 뚜렷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1분기에 비해서 2분기가 더 높았고 2분기에 비해서 지금 3분기가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갈 것으로 지금도 보여지고 있고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부분을 추세를 이용해서 이런 추세를 보면 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트렌드 그리고 지표들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그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파이델타리틱스라는 파이델타리틱스인가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암호화폐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을 분석을 할 때 차트적으로 지금 봤을 때 RSI를 두고 지금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RSI가 이 불리시 리버설이라는 요 형태, 그러니까 가격은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고 수렴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모아지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모아지는 가격대. 그러니까 상승을 했는데 하락하지 않고 위에서 계속 이렇게 놀고 있는 형태가 나오죠. 그때에 지금 보면은 이 RSI는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이런 추세가 있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고정적으로 많이 출현했다. 이 패턴들이 자주 출현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가 있고 이렇게 지금 수렴하는 과정들, 이 과정들을 거쳐서 하락하지 않고 위에서 놀면서 이 과정을 거쳐서 RSI는 하락세를 살짝 보이지만 그때 이후에 끝나고 나서는 바로 상승세로 돌아서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다는 건데, 지금 현재도 그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급등하는 양상이 단기적으로 나왔었고 가격이 수렴하는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죠.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이 과정이 지속되고 있고, RSI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 추세, 추세가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있으면 보통 RSI 이제 불리시 리버설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이 횡보세가 끝나고 나서 상승하는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몇 번 반복되던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패턴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쩌보면 이 RSI 같은 경우는 이런 하락 추세는 이런 횡보세에서 한 번씩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뭐 당연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근데 이런 패턴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이게 무조건 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확률상 이렇더라라는 거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분석가가. 자,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 9,326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크게 상승하고 아까 차트처럼 계속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들. 그래서 가격이 계속 모아지고 있죠. 지금 움직임이 계속 둔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둔해질수록 이제 한쪽 방향으로 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거래량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 변동폭도 줄어들고, 이게 줄어들고 해서 결국에는 한쪽으로 통하고 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속는 경우도 가끔 생겨요. 그게 뭐냐면 가격이 갑자기 이제 한쪽으로 확 내리거나 확 올리거나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위로 올라가나 보다 아니면 내려가나 보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갑자기 그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통 이제 속임수 패턴으로 요즘에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할 것처럼 잠깐 내렸다가 올려버리는, 그리고 상승할 것처럼 잠깐 올렸다가 내려버리는 이런 형태가 자주 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섣불리 너무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건 조금 유보하시고, 추세가 완전히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를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요. 늦었다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좀 판단을 하시고, 트레이딩은 제가 좀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트레이딩은 워낙 여러분들의 단기적인 투자 전망과 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역사적으로 지금 흐름들을 한번 큰 차트를 한번 가져와서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지금까지 고정적으로 이제 총 발행량이죠. 근데 아직까지 발행이 총 되진 않았고 이제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5월 정도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반감기가 한 번씩 지날 때마다 가격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큰 스케일, 로그 스케일 차트로 이제 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격의 변동폭을 한눈에 아주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 가격에 따라서 차트를 보면 조금 그 흐름이 너무 이제 위쪽에서는 크게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변동폭이 이제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대부분. 그래서 얼마나 이제 이동을 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 반감기 전에 나왔던 블럭당 50개의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에는 가격대가 10달러 내외에서 지금 움직였죠. 1달러와 10달러 사이에 보통은 이제 움직였었고 고점이 이제 평균 10달러 이상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긴 12달러가 마무리 수준이었고 그리고 지금 25개의 비트코인이 이제 채굴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두 번째 반감기 전까지는 상승세가 뚜렷하게 이제 나오고 가격대가 전반적으로는 지금 1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에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보면은 한 가지 이 가격 단위가 이제 바뀌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격 단위가 완전히 이제 1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로 이 사이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반감기가 지나고 이제 세 번째 반감기 전까지의 움직임인데요. 현재까지 지금 이제 12.5개 블록당 12.5개의 비트코인 지금 채굴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000달러와 이 10,000달러 사이에서 지금 가격대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단위가 지금 계속 이쪽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까? 지금 과거의 패턴으로 만약 그대로 가자고 한다면 여기서는 12달러, 여기 658달러. 그럼 여기에서는 10,000달러 내외 정도가 지금 이제 예상이 좀 되죠. 여기에서처럼 요 근처에서 지금 노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10달러에서 근처에서 놀았고 여기서도 이제 이 근처에서 놀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계속 이 가격대에서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요 패턴을 똑같이 가자면 이제 10,000달러 내외 정도가 예상이 좀 되죠. 이 가격대가. 그래서 이 근처에서 아마 가격대가 나올 가능성이 과거의 패턴으로 보자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거는 뭐 가봐야지 알겠고요. 이 패턴만으로만 확인을 해보는 건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뭐 가격대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는 그 확률도 있다라는 거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비트코인의 흐름 상당히 건강하게 잘 왔다라는 거,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하게 지금 올라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 비트코인은 올해 17,200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전망치는 현재 이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그 로저 퀀트롤로라는 그 암호화폐 분석가,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안에 17,2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뉴스비트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일단 9,400달러와 9,500달러 이상에서 안정되면 강력한 상승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9,500달러 저항선도 넘으면 9,8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추세이고요.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피터 시프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금 추종자죠. 금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 유로퍼시픽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최근 트위터를 통해 만약 중국이 금 연동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면 금에는 호재이지만 비트코인은 악재가 작용할 것이다 라고 악담을 이렇게 또 하시고 있습니다. 이 피터 시프는 항상 비트코인은 계속 디스를 하는 그런 말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그들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전망이다 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CEO 브래드 게링하우스 오랜만에 또 인터뷰를 했는데요. 최근 시장 참여자들이 XRP 매도에 나선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3일, 3주, 3개월 후가 아닌 먼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리플이 갈 길은 멀다.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동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산업 전체의 장기 전망은 여전히 밝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야로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리플의 CEO, 보통 CEO들은 이제 전망치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흔들림이나 큰 뭐 가격 하락이나 이런 부분에 막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장기적인 전망치를 가지고 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좀 더 담대하게 가시는 걸 연습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생태계를 둘러싼 과대 광고로 인해 현재 너무 많은 암호화폐가 있다. 약 3천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암호화폐 중 1%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결국 99%의 암호화폐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단 1%만이 이용자들이 겪는 주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것이고 업계의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리플의 흐름은 크게 변동성이 없고 아직까지 가격이 호재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손쉽게 토큰 생성 가능한 엣저 블록체인 토큰 플랫폼을 출시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쉽게 토큰을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엣저 블록체인 토큰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엣저 블록체인 토큰 플랫폼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토큰 구축 플랫폼을 제공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큰을 생성하기에 좋은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이제 토큰을 만들 때 이걸 이용해라 라고 이제 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기종마다 이제 장치마다 다른 드라이브로 인해 이제 번거로운 설치들이 있었는데 이 블록체인도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초창기에. 근데 이 프린터 설치하는 것처럼 이 플러그인 방식이라고 해서 프린터를 이제 꽂기만 하면 자동으로 인식되고 호환이 잘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엣저 플랫폼도 그런 호환이 잘 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협력 관계에 있는 IBM, R3, 디지털 에셋을 모두 포괄하는 제품이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통합된 그러니까 표준 규격이 이제 마련이 되는 거고 이 규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호환성 있게 그리고 토큰을 호환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블록체인과 이 토큰에 대한 관심도가 꽤 높다라는 거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에 특히 발빠르게 이런 부분을 잘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비트코인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이 추세를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종가의 상승 및 하락 움직임을 측정하는 GTI 글로벌 강도 지표가 과매수 수준인 70에 육박하면서 조만간 하락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상승세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1만 달러 장벽 돌파가 필요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 블룸버그의 이야기고, 그리고 모건 크리캐피털의 창업자인 마크 유스코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채택이 급증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시세는 현재 매우 흥미로운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고 2016년, 2012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서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두 가지 전망들이 이제 같이 지금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터키에서 2020년까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을 완료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터키도 이제 그 CBDC를 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각 나라마다 지금 중앙은행에서 이런 디지털 화폐를 대부분 지금 발행하겠다라는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도 나왔고요. 지금 그 중국도 지금 내년에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이 CBDC, 유럽에서도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터키에서도 이제 중앙은행에서 2020년 말까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리라화 발행을 목표로 개발에 착수를 했다. 그리고 정부는 디지털 리라와 그 실시간 결제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개발에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터키에서 축구 경기에서 스폰으로 지금 광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비트코인 거래소가. 터키에서도 이런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 중앙은행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 발행하는 건 굉장히 유행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한국은행 자체는 디지털 화폐 발행이 아예 이제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기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처가 조금 늦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 한국은행도 조금 그런 부분에 빠른 대처를 해주길 좀 바랍니다. 자, 그리고 IBM LG화학 코발트 광물 추적 파일럿 완료, 내년 실시 가동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IBM과 LG화학이 이제 코발트 광물 추적 파일럿을 이제 완료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물류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IBM에서는 계속 이 블록체인 물류 시스템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부분이 보이죠. 하이퍼레저 패브릭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이 LG화학은 지금 이제 그거죠. 그 전지, 자동차용 전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기자동차용으로 나오는 그 배터리의 필수 부품이 이제 코발트라는 겁니다. 근데 이 코발트라는 게 콩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콩고 광산이 굉장히 이제 그 거의 독점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라 거기 정치 시스템이나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런 블록체인 추적 시스템이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하게 그 코발트 광물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그 원재료까지 이렇게 이제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블록체인은 많은 산업계에서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